자, 솔직해집시다. 여러분 돈 좋아하시죠? 아침에 눈 비비고 일어나서 하기 싫은 출근을 하고 상사한테 욕 먹으면서도 버티는 이유 딱 하나잖아요. 이 종이 쪼가리, 돈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이 그토록 목숨 거는 그 돈이 사실은 가짜라면요? 여러분이 은행에 고이 모셔둔 예금이 사실은 은행 금고에 10원 한 장도 들어있지 않다면요? 지금 여러분의 지갑 속에 있는 5만 원권이 사실은 휴지 조각보다 가치가 없다는 걸 알게 된다면 어떨까요? 오늘 영상은 좀 위험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나면 여러분은 더 이상 예전처럼 순진하게 회사를 다닐 수는 없을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뒤집힐 거니까요. 오늘 저는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가장 정교하며 전 세계 80억 인구를 속이고 있는 합법적 사기극의 실체를 까발려 드릴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자본주의라고 부르고 이 사기극의 주인공을 돈이라고 부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뇌를 지배하고 있던 돈에 대한 환상을 박살내드리겠습니다. 진실을 감당할 준비가 되신 분들만 따라오세요. 돈이 뭐고 돈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쉽고 재밌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초부터 다져봅시다. 돈이 뭡니까? 대부분 이렇게 대답해요. 가치 있는 교환 수단이요. 금이랑 같은 거 아닌가요? 틀렸습니다. 돈은 금이 아닙니다. 1971년 닉슨 대통령이 금 태환 정지를 선언한 이후로 돈은 그냥 종이 쪼가리가 됐습니다. 경제학적으로 말하면 신용화폐죠. 이게 무슨 뜻이냐? 정부가 이거 돈이라고 치자, 약속해 라고 해서 돈이 된 겁니다. 즉, 돈의 본질은 믿음입니다. 이 종이가 가치가 있다는 거대한 집단 최면 상태인 거죠. 그런데 이 최면보다 더 무서운 지질이 있습니다. 현대 자본주의에서 돈은 곧 빚입니다. 여러분의 지갑에 있는 돈은 누군가가 빚을 졌기 때문에 세상에 나온 겁니다. 자, 여기서 문제, 집중하세요. 한국은행이 돈을 찍어내죠. 그럼 그 돈은 어떻게 시중에 풀릴까요? 1번, 정부의 이전 지출을 통한 무상 공급. 2번, 중앙은행의 본원 통화 직접 살포. 3번, 시중은행의 신용 창조를 통한 부채 발생. 정답은 당연히 3번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누군가가 은행 가서 서류에 사인하고 대출을 받아야만 비로소 새로운 돈이 뿅 하고 세상에 태어나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세상 모든 사람이 빚을 다 갚아버리면 세상의 모든 돈은 사라집니다. 이게 무슨 개소리냐고요? 지금부터 은행이 숨기고 있는 마법의 돈 복사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100만 원을 벌어서 은행에 예금했다고 칩시다. 여러분은 은행이 그 100만 원을 금고에 잘 보관해뒀다가 다른 사람한테 빌려준다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이건 완벽한 착각이에요. 은행은 여러분이 맡긴 100만 원 중에 딱 10만 원만 남겨두고 나머지 90만 원은 철수한테 대출해줍니다. 여기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 통장엔 여전히 100만 원이 찍혀있죠. 근데 철수 통장에도 90만 원이 생겼습니다. 100만 원이 순식간에 190만 원이 된 겁니다. 없던 돈이 생긴 거죠. 이걸 신용창조라고 합니다. 철수가 빌린 90만 원을 또 다른 은행에 넣으면 그 은행은 또 9만 원을 남기고 81만 원을 영희한테까지 빌려줍니다. 이 짓을 계속 반복하면 처음에 내가 넣은 100만 원은 이론상 최대 1000만 원까지 불어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의 90% 이상은 실제로 존재하는 돈이 아니라 컴퓨터 서버에만 찍혀있는 숫자일 뿐이라는 겁니다. 은행은 있지도 않은 돈을 빌려주고 여러분한테서 꼬박꼬박 이자를 뜯어갑니다. 현대판 봉이 김선달이 따로 없죠. 이 시스템이 유지되는 유일한 전제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설마 예금자들이 한꺼번에 돈을 찾으러 오겠어? 라는 믿음 하나입니다. 만약 여러분 모두가 내일 아침 은행에 가서 내 돈 다 내놔라고 하면 은행은 바로 파산입니다. 줄 돈이 없으니까요. 이게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금융 시스템의 실체, 모래 위에 지은 성입니다. 돈이 이렇게 뻥튀기가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돈이 흔해집니다. 세상에 사과는 10개뿐인데 돈이 10배로 늘어나면 사과 가격은 10배가 됩니다. 이걸 우리는 우아한 말로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지만 저는 이렇게 부릅니다. 조용한 도둑.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서 연봉 5% 올랐다고 좋아할 때가 아닙니다. 정부와 은행이 돈을 미친 듯이 찍어내서 물가가 7% 오르면 여러분은 2%만큼 가난해진 겁니다. 가만히 앉아서 내 돈의 가치를 도둑맞은 거죠. 이건 마치 피자 한 판을 시켰는데 주인이 몰래 와서 피자 크기를 계속 줄이는 거랑 똑같습니다. 조각수는 8조각 그대로인데 배가 안 차요. 이게 바로 자본주의가 서민들을 수탈하는 가장 은밀하고 치사한 방식입니다. 그럼 인플레이션은 누구한테 가장 좋을까요? 1번, 현금을 꼬불쳐둔 우리 할머니. 2번, 월급쟁이 김대리. 3번, 거대한 빚을 지고 건물을 산 건물주. 정답은 3번입니다.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갚아야 할 빚의 실질 가치도 떨어지거든요. 10년 전 10억 빚이랑 지금 10억 빚의 무게는 다릅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빚을 내서 자산을 삽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파도를 타고 자산 가격은 오르고 빚의 가치는 줄어드니까요. 반면에 현금만 주고 있던 사람은 그냥 벼락거지 되는 겁니다. 이게 자본주의 게임의 룰입니다. 억울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조금 소름 돋는 이야기를 해보죠. 이 자본주의 시스템에는 치명적인 버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자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세상에 딱 저와 은행,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셋만 있다고 칩시다. 은행이 돈을 딱 10,000원 찍어냈습니다. 제가 그 10,000원을 빌렸어요. 1년 뒤에 이자 1,000원 더해서 11,000원을 갚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세상에 있는 돈은 총 얼마죠? 10,000원입니다. 근데 제가 갚아야 할 돈은 얼마죠? 11,000원입니다. 저 나머지 이자 1,000원은 어디서 구합니까?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돈인데. 갚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은행이 또 돈을 찍어내서 누군가에게 대출을 줘야 합니다. 그럼 저는 여러분이 빌린 돈을 뺏어와서 제 이자를 갚아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이자는 또 누가 돈을 빌려야만 생겨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본주의는 누군가가 빚을 지지 않으면 굴러가지 않는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반드시 파산해야만 합니다. 왜? 애초에 이자를 갚을 돈은 발행되지 않았으니까요. 이건 전 세계적인 의자 뺏기 놀이입니다. 유동성 공급이라는 음악이 흐를 때는 모두가 행복해 보입니다. 집값도 오르고 주식도 오르니까요. 하지만 금리 인상과 대출 축소로 음악이 멈추는 순간 돈이라는 의자는 사람 수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반드시 탈락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희생양은 언제나 정보가 늦고 돈이 없는 서민들입니다. 너 어떻습니까? 소름 돋지 않으세요? 인플레이션이 돈이 많아져서 문제라면 반대는 어떨까요? 돈이 사라지는 현상, 디플레이션. 이게 사실 인플레이션보다 더 무섭습니다. 사람들이 빚을 갚기 시작합니다. 아까 말했죠. 빚을 갚으면 돈이 사라진다고. 시중에 돈이 마릅니다. 결국 사람들은 지갑을 닫습니다. 내일 사면 더 짜질 텐데 뭐하러 지금 사 하고 말이죠. 기업은 물건이 안 팔리니 직원을 자릅니다. 실업자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돈이 더 안 돕니다. 경기 전체가 꽁꽁 얼어붙는 비강이가 옵니다. 이때 정부와 중앙은행은 미친 듯이 돈을 풉니다. 양적 완화죠. 죽어가는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한번 식어버린 경제 심리는 쉽게 살아나지 않습니다. 이 팽창과 수축의 사이클,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겪는 경기 변동의 정체입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 중앙은행에 의해 조절되는 인공적인 파도라는 겁니다. 이 시스템의 최상위 포직자는 누굴까요? 바로 미국 달러입니다. 전 세계 모든 돈은 달러의 눈치를 봅니다. 미국은 참 희한한 나라입니다. 돈이 없으면 그냥 찍어내면 돼요. 그리고 그 돈으로 전 세계 물건을 사들입니다. 다른 나라 같으면 환율 폭등하고 나라 망했을 텐데 미국은 괜찮습니다. 왜? 전 세계가 달러를 원하니까요. 석유 결제도 달러, 무역도 달러. 미국은 인플레이션을 전 세계로 수출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서 수출해서 달러를 벌어와도 미국 연준 의장이 금리 좀 올려볼까 한마디 하면 우리나라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이 휘청거립니다. 우리는 거대한 달러 제국 시스템의 부속품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씁쓸한 현실을 직시해야 내 돈을 지킬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머리가 띵하시죠? 돈은 빚이고 은행은 사기꾼이고 우리는 노예였다니. 그럼 이제 다 포기하고 산속으로 들어가야 될까요? 아니죠. 게임의 룰을 알았으니 이제 승자가 되는 법을 배워야죠. 제가 드리는 솔루션은 딱 3가지입니다. 첫째, 현금은 쓰레기다. 자산을 가져라. 열심히 저축하는 건 미덕이 아닙니다. 내 돈을 녹이는 행위예요. 돈이 풀리면 가치가 떨어지는 현금 대신 수량이 한정되어 있는 실물 자산으로 바꾸세요. 부동산, 금, 혹은 회사의 지분. 자본주의가 망하지 않는 한 짜장면 가격이 오른 만큼 이 자산들의 가격도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해지라고 합니다. 둘째, 좋은 빚을 활용해라. 빚은 무조건 무서워하지 마세요. 소비를 위한 빚은 당신을 노예로 만들지만 자산을 사기 위한 빚은 인플레이션이 대신 갚아줍니다. 물론 감당 가능한 선에서 공부가 된 상태여야겠죠. 셋째, 경제의 파도를 타라. 금리가 오를 때 내릴 때, 돈이 풀릴 때 조일 때, 이 사이클을 읽는 눈을 키우세요. 남들이 공포에 질려서 던질 때 줍고, 남들이 환호할 때 파는 것. 그것만이 이 거대한 조작된 시스템에서 개인이 경제적 자유를 얻는 유일한 탈출구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매트릭스 코드를 들여다봤습니다. 불편하셨나요? 두려우신가요?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이제야 깨어나신 거니까요. 돈의 원리를 모르는 사람은 평생 돈을 위해 일해야 하지만 돈의 원리를 아는 사람은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다시 예전처럼 월급 통장만 바라보며 은행을 믿고 사실 건가요? 아니면 이 비정한 게임의 룰을 이용해 자본가의 길로 들어서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후자를 선택하리라 믿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경제적 해방에 작은 불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